반려동물 키우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그 반려동물이 채식주의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글쎄, 그런 적 없다면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채식주의자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양이와 개에게 채식 기반으로 한 식단을 먹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걱정스러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인간과 동물은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럼에도 음식에 관한 거라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약간 무분별해지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에게 식탁에서 나온 찌꺼기를 준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인정하세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습관적인 게 아니라면 말이죠. 알다시피 인간은 잡식 동물이에요. 돌멩이 빼고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에는 나무 껍질로 만든 빵도 있어요. 하지만 동물들은 이렇지 않죠. 주로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 그리고 포식자이자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로 나뉘죠. 그리고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소에게 고기를 먹이면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랄 수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호랑이에게 식물만 먹이고는 여러분이 호랑이의 다음 식사가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자연은 이런 식이에요. 이래서 개와 고양이가 우리와 다른 식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먹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고양이나 개에게 식물성 음식을 먹여도 되나요? 인데 대답은 상황에 따라서 예요. 터프츠 커밍스 수의학 대학원 영양학과 조교수인 카일린 하인즈 박사에 따르면 개는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해진다면 채식주의 식단을 따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양이에게는 이런 식단은 무조건 해로울 거라 했어요. 왜냐하면 야생의 개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타고난 잡식성인 반면 고양이들은 포식동물이기 때문이죠. 야생의 개들은 성공적인 사냥 후에 발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먹죠. 먼저 주로 자신들의 먹이인 초식동물의 위 내용물을 먹고 나서 그 고기도 먹죠. 그 뜻은 개들의 위장엔 식물과 고기 모두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고 꼭 채식주의자를 하고자 한다면 개들은 채식주의 식사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만약 여러분이 채식주의자이고 여러분의 개도 고기를 먹지 않길 바란다면 개의 식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말해도 부족하겠지만 이것만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털복숭이 친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해야 해요. 많은 노력이 들겠지만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지만 고양이는 달라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니퍼 라슨 박사는 실습하는 중에 주인들이 식물 위주 식단으로 반려고양이를 거의 죽일 뻔한 사례가 적어도 한 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고양이는 거의 동물성 원천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미노산인 타우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어요. 물론 주인들이 고양이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선의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사실 웹MD에 따르면 식물을 기반으로 한 식단은 심장병, 번식 및 성장 문제, 그리고 눈 상태를 포함한 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꼬마 친구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 식단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동물들은 다르고 오직 자격을 갖춘 수의사만이 반려동물에게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지만 개나 고양이에게 절대 안 되는 음식을 제가 좀 알고 있죠. 1. 초콜릿과 커피. 코코아와 커피콩은 메틸 옥산틴이라는 물질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괜찮지만 반려동물들에게는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 화학물질은 신경과 심혈관 계통을 자극해 여러분들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인간은 빠른 신진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해롭지 않아요. 적당히 마시면요. 여러분들도 카페인에 찌든 좀비 본 적 있죠? 네, 그건 마감일 전날 밤의 제 모습이에요. 어쨌든 메틸 옥산틴은 개나 고양이에게는 잘 맞지 않아서 심장마비와 발작까지 다양하고 고약한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반려동물이 화이트 초콜릿 한 조각을 먹었다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다크 초콜릿보다 유해물질을 훨씬 적게 함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위험하답니다. 2. 감귤류 과일.
사실 과일뿐만 아니라 식물 전체에도 해당돼요. 모든 감귤류 식물에는 자극과 신경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연산과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심코 놔둔 귤을 개가 씹어먹고 있는 걸 봤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벼운 복통을 앓을 거예요. 만약 반려동물이 귤을 너무 많이 먹거나 식물 자체를 먹어버린다면 훨씬 더 심각한 증상이 있을 거예요. 3. 우유와 유제품. 이건 잘못된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야옹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해로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의 포유류는 나이가 들수록 유당불내증을 일으키는데 이건 고양이, 개, 심지어 인간에게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마시는 우유 양에 주의하는 것처럼 반려동물들도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우유를 많이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배탈이 나고 전반적으로 괴로워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쪼꼬미 솜털 친구를 슬프게 하고 싶진 않겠죠? 4. 양파, 마늘, 그리고 쪽파. 배고프네요. 이것들은 맛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이 음식을 대접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을걸요? 배탈이 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야채들을 먹으면 적혈구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개보다 고양이에게 더 위험하니 특별히 주의를 더 기울이세요. 5. 견과류. 땅콩이든 아몬드든 호두든 어떠한 견과류든 반려동물의 체내에서는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지방과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개가 견과류 간식이 좋아 미칠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양이가 있다면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영리하게 감귤류 과일은 물론 견과류를 자연적으로 혐오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견과류는 잠재적으로 췌장염 또는 췌장 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 포도와 건포도. 이건 좀 불가사의한데 과학자들은 포도가 왜 고양이와 개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도 확실히 뭔가가 나쁜 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신선한 포도나 건포도 모두 특히 개에게 신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7. 코코넛. 이미 견과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조금 달라요. 코코넛과 코코넛 오일은 소량으로 먹으면 반려동물에게 해롭지 않아요. 하지만 코코넛 물에는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요소는 어떤 반려동물에게는 매우 필수적이지만 너무 많은 섭취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허약함과 심지어 마비까지 동반되는 상태죠. 그러니 가끔 부담 없이 개에게 코코넛 간식을 줘도 되지만 개가 코코넛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세요. 8. 효모 반죽. 빵이나 페이스트리를 먹이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몰랐을 경우 효모 반죽은 부풀어 올라 반려동물의 배에 과도한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 결과로 부풀어 오른 배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고통스럽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첫 증상을 알아차리는 즉시 수의사에게 달려가세요. 반려동물이 채식주의자가 되거나 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